이날은 우리 역사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날이기도 한데요. 일사늑약이 체결된 날입니다. 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치가 떨리는 그런 굴욕적인 날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날은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왜 하필 그날을 순국선열의 날로 정한 거죠?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유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병장 이태용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에서 이젠 트로트 가수가 된 가수 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제에 맞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독립운동가의 이름 뒤에는 늘 따라다니는 호칭이 있습니다. 바로 의사와 열사, 그리고 지사인데요. 혹시 이 용어들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대충은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어의 차이는 모르더라도 어떤 분들 이름 뒤에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호칭이 붙는지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걸 한번 보실까요? 오,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죠. 이분들 이름 뒤에 의사, 열사, 지사 중에 어떤 게 붙을까요?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이봉창 의사, 민영환 열사, 신채호 지사? 맞습니다. 지사 맞아요? 맞습니다. 알고 싶어요. 세 가지 용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의사는 무기를 이용해서 항거하다가 의롭게 순국하신 분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는 일제 수뇌부를 향해서 폭탄을 투척하신 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열사는 맨몸으로 저항을 하다가 순국하시는 분들을 뜻하는데요. 유관순 열사는 16세 어린 나이로 3.1운동 시위에 앞장서다가 옥고를 치렀죠.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옥중에서 순국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지사는 투쟁의 현장을 위해서 자신의 지식과 사상, 의지를 적극적으로 관철하고 전달하신 분들을 뜻하는데요. 당시 언론인이었던 신채호 지사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의사와 열사는 확실하게 알겠는데 지사의 개념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지사가 의사, 열사와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의사와 열사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고요. 지사는 생존해 계신 분에게도 붙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이제 듣고 다시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고 울컥하는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이분들은 독립하는 걸 제일 보고 싶었던 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또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또 여기 5분을 모두 아우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순국선열인데요. 무슨 뜻인 것 같나요? 순국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선열은 선조를 의미하는 건가요? 비슷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 침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1895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에 반대하거나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해 순국한 분들인데요. 그 공로로 건국 훈장, 건국 포장이나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공식적으로 공적을 인정받아야 하는 그런 거네요. 맞습니다.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이분들이 진짜 아직까지도 살아 계셔서 이
광복이 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진짜 보여드리고 싶네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죠. 예.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런 순국 선열들의 헌신과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1997년에 순국 선열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는 거네요. 맞아요. 그렇다면 순국 선열의 날은 언제일까요? 11월 17일입니다. 이날은 우리 역사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날이기도 한데요. 을사년에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조약을 맺은 날, 을사늑약이 체결된 날입니다. 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치가 떨리는 그런 굴욕적인 날이잖아요. 왜 하필 그날을 순국선열의 날로 정한 거죠? 순국 선열의 날을 처음 지정한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습니다. 임시정부가 정했다고 하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1939년 11월 21일 회의에서 순국 선열 기념일 날짜를 지정했어요. 임시정부가 정해졌다고 하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에 나와 있는데요. 읽어주실래요? 이제 11월 17일을 기념일로 정한 이유에 대하여는 대개 근대에 있어서 순국한 이들로 말하면 우리의 국망을 전후하여 그 수가 많고 또 그들은 망하게 된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혹은 망한 국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비분 또는 용감히 싸우다가 순국하였으므로 국가가 망하던 때에 1일을 기념일로 정하였으니 치욕스러웠던 날을 추모의 계기로 삼아서 순국선열의 날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그런 의미를 담은 거군요. 어떻게 있겠어요? 그 을사늑약에 체결됐던 그 날을. 오늘은 다가오는 순국 선열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뜻에서 1905년 11월 17일 그날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905년 10월 27일) 일제 군인들이 경복궁을 포위했습니다. 일본군 총지휘관은 하세가와, 조약, 조인 실무 책임자는 하야시였습니다. 하야시. 일본 왕이 자신을 대신할 특사로 보낸 자는 이토였습니다. 이토? 맞습니다. 그 이토요? 맞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정말 치가 떨리고 일본은 조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수시로 경복궁을 드나들며 고종 황제와 대신들의 목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11월 10일에 또다시 고종 황제 앞에 나타난 이토는 일본 왕의 친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말과 함께 짐이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대사를 특파하니 특사의 지위에 따르시오. 협박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를 내놓으라는 거네요. 이거 길게 이거 주절주절 써놓기만 많이 써놨지 협박을 해놨네. 그렇죠. 고종 황제는 이 조약은 국가의 막중한 중대사다, 짐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버텼습니다. 당시 고종 황제한테는 이게 또 최선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쵸. 마침내 11월 17일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고종 황제가 버티자 이토는 대한제국의 대신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토의 곁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이토를 도와 대한제국 대신들을 압박했습니다. 누구?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이지용, 그리고 이완용. 일사오적이죠. 맞습니다. 고종 황제가 참석하지도 않은 자리에서 이토는 대신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겁박했어요. 을사늑약을 체결한 일제는
외국에 설치되어 있던 한국의 외교기관들을 모두 폐지시켰습니다. 한국에 머무르고 있던 영국, 미국, 청, 독일, 벨기에의 외교관들도 공사관을 철수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아니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 거잖아요. 대한제국은 주권을 상실했습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을 들은 우리 국민은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일 것 같아요. 쉽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상실감이 클 것 같습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지 참. 아유. 상인들은 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 무엇하냐며 상점 문을 닫고 농성을 벌였고, 학생들은 일제를 물리치는 것이 공부보다 중요하다며 수업을 거부했습니다. 민영환 열사는 원통하고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서였죠. 을사늑약이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춘 조약이었을까요? 그거는 아니죠. 고종황제가 없는 상황에서 일제가 제멋대로 강제로 맺은 거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뭐 효력이 없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을사늑약은 고종의 제가도 받지 않았고 국세도 찍히지 않았던 허술하기 짝이 없는 문서였습니다. 고종 황제는 일본의 강압적인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조약을 무효화하고 싶었죠.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할까요? 고종 황제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당시 만국회의가 열리고 있던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 3명을 보냈습니다. 이준, 이상설, 이휘종이었죠. 을사늑약을 부당하다 이렇게 전 세계인들한테 알리려고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예상과 달리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특사들은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우리 국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국내에서는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는 다양한 민족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을사오적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수차례 벌어지기도 했어요.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의병전쟁과 애국개몽운동이 전개됐습니다. 비록 방법론적으로는 차이가 있더라도 목표는 동일했어요. 네, 빼앗긴 나라를 찾아야죠. 크게 의병전쟁 그리고 애국개몽운동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의병전쟁이 1단계에서 먼저 시작을 하죠. 우선 침략해 들어오니까 탁 들고 일어난 것이 의병전쟁이니까 여기에는 이제 주로 지배계급이 앞장서고 농민들이 따라갔다 이런 형태일 것이고요. 그런데 의병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결국 한계에 부딪힌단 말이죠. 왜냐하면 제대로 군사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무기를 갖추고 있는 상태도 아니니까.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신지식인들이 서양의 시스템, 과학문명, 물질문명, 그다음에 정치문명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자본의 눈을 떠서 민족 자본을 길러서 외세의 침탈을 막아보자. 이것이 이제 애국개몽 운동이지요. 수많은 독립단체가 생겨난 계기는 1909년 벌어졌던 안중근 장군의 하얼빈 의거였습니다. 이때부터 독립지사들은 체계적으로 독립군을 양성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노력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더욱 활발해졌어요. 여러 독립단체와 독립군 부대를 연합해 국내 진공작전까지 전개할 수 있었어요. 3.1운동을 계기로 독립단체들이 더 견고해졌구나. 맞습니다. 3.1운동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을 만큼 전국에서 또 나라 밖에 있는 한국인이 있는 모든 곳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독립을 선언했잖아요. 독립국을 선언했으니.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걸 만들고 다만 국토를 회복할 때까지는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이 그 대한민국을 이끈다. 그래서 3.1운동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3.1운동은 이것을 탄생시켰죠. 바로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에 출범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창설 1년 뒤인 1920년에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일제와의 무장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거죠.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빼앗긴 이유는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이니까 일제와 무력 전쟁을 벌여서 다시 주권을 되찾겠다,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독립전쟁 원년 선포는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920년에는 만주의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 정규군과 전투를 벌여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너무 유명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규군을 창설하기 위해 애썼는데요. 그 오랜 염원은 1940년 9월 한국 광복군의 창군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연합국이 카이로 선언을 통해서 한국의 독립을 공인하게 된 배경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 광복군의 대일 항전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대한제국 군대 해산되는 날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국군을 되세우는 날이다. 한국 광복군의 가치는 나라 잃었을 때 국군을 우리 손으로 세우고, 실제로 대한민국 국군이 만들어질 때 그 맥락을 찾아보면 한국 광복군이 700명 정도 되는데요. 국군 창군에 참여한 인물이 100명이나 돼요. 그래서 한국 광복군의 가치는 식민지 해방운동 또는 한국 독립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가치를 갖고 있죠. 독립군에서 한국 광복군으로 이어지는 무장투쟁은 독립운동사에서 더없이 귀중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1945년 8월 15일의 광복은 우리 스스로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뿌듯한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다. 우리 국민이 정말 대단한 국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배우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여기 있는 모두가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오늘 배운 것처럼 의사, 열사, 지사님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를 지금 지키고 있는 군인 장병 여러분들을 더 열심히 응원하고, 저도 전역을 했지만 우리나라를 더 알리고 더 힘을 길러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희가 현 시대에서 이들처럼 애국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앞으로 모두가 나아가야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아름다운 대한민국은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 위에 뿌리 내린 나라입니다. 작은 희생조차 감내하기 어려운 지금, 오로지 우리나라 독립만을 생각하고 본인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생각한 순국선열의 정신을 하루만이라도 기억하고 우리나라의 뿌리를 되새겨보는 마음가짐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